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총 14조 원 규모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한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해외 기관과의 소통 확대를 비롯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체코 원전수주 본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현지 체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신규 원전 건설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본계약과 추가 원전 수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수년 내 글로벌 방산 시장이 1조 달러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조선 함정과 MRO 등의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대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상업청 등 방산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최근 드론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의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중국의 모터, 배터리, 비행 제어장치, 생산업체 등 미국과 유럽 기업에 대한 납품 수량을 제한하거나 출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역시나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간 정치적 리스크로 주가의 큰 하락을 맞이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의 반등세가 나오는데요.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개인 매수세가 짙다라고 하는 부분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까라는 의문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마감 시장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감을 저희와 함께 마무리 지어 보시면서요.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 같이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시장 역시도 빨간물이 만연한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좀 특징적인 이슈들은 체크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반도체 투톱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엇갈린 양상 보여주는데 다만 수급적으로 이 삼성전자 쪽에 관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장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담아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의도 역시도 우리는 다양한 방면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 나와줍니다.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삼성 SDI도 하락하고요. 제가 앞서 전해드린 리포터처럼 이러한 실적에 관한 컨센 하향에 관한 리포터가 아무래도 이 셀 3사들의 하락을 이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작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갔던 금융주도 보겠습니다. 반등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락장에서 낙폭을 보였던 부분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그 회복세는 좀 멀어 보이고요. 다만 외국인 쪽에서 오늘은 금융업은 아니지만 보험업종에 관한 매수세는 현재 포착이 됩니다. 삼성화재도 1.92%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뱅크도 4%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제약바이오주에 악재가 끼었습니다. 바이오 국가출범위원회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불확실성이 껴졌고요. 그리고 환율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과 함께 임상 진액에 부담되는 금액으로 증액되기 때문에요. 바이오 업종들 국내 기업들 어느 정도의 악재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요. 알테오젠이 2%가량 하락합니다. 다만 HLB 같이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은 또 시장에서 상승 나오니까요. 이 섹터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나타냈었던 운수장비 쪽도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와 기아는 엇갈리는 양상이지만 장비조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모든 방산주 위주로의 상승세도 좀 눈에 띄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시장에서 종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종가 이후에 내일 시장의 전략들도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하나하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2부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화려하게 문을 열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전략들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사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시장 저와 함께 체크해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상승이 나오니까 기분은 정말 좋죠. 네. 일단 이 정치 리스크가 다 소멸이 됐다라기보다는 뭐 일시적으로 좀 선반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틀 연속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에 의한 어떤 반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좀 기분이 좋았던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별 등락이랑을 자주 보잖아요. 네. 보는데 이틀 동안 어쨌든 상승 목수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좀 많은 부분들은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처럼 1,400 종목 이상이 계속 1,400 종목 이상 계속 뭐 상승 종목수를 나타내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수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상승 목수 우위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그래도 시장의 어떤 돌파구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아시겠지만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만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건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좀 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들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 지금 분위기에 수급까지 받쳐준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은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지수 상승도 나오게 되면서 두 마리 토끼 잡는 그런 모습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그 정치 리스크가 발생되기 이전으로 뭐 다시 돌아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슈라든지 뉴스에 의한 어떤 테마 장세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또 뉴스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빠른 전략들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간밤에 이제 TSMC 실적 나오면서 반도체 성장성에 관해서 좀 제동 걸렸다라고 하면서 네네. 오늘 반도체주들 좀 안 좋잖아요. 아, 이 섹터 이제 저희가 좀 시장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전략을 이사님? 이게 그동안은 그래도 HBM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그렇죠. 어떤 돌파구 역할을 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중국 떨어지고, 쪽에서 네. 반독점 제재 맞아요. 이슈 있잖아요. 악재 거기다가 많아요. 네. TSMC까지 만약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어쨌든 뭐 엔비디아, TSMC, HBM 이 연결고리로 인해서 어쨌든 시장의 어떤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조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또 삼성전자, 하이스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제 지수가 가려면은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스가 못 가게 된다라면은 안타깝죠. 계속 올해 음. 내년이 올해 연장선상이 좀 될까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다는 것들은 아니고 정말 바쁜 시장이 되겠죠. 매일매일 뉴스가 뭐가 나오는지 맞아요. 이슈가 뭐가 나오는지 맞아요. 그리고 이 섹터는 다시 가는지 꺾였는지 꺾였는지. 네, 네. 정말 머리 아팠잖아요. 올해 네. 내년에는 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데 어쨌든 기후이길 일시적인 기후이길 바랍니다.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이제 끝인가에 관해서 시장에 많은 의문점 남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힌트들 계속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코너도 있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K-의료기기 관련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관련한 종목군들의 시장에서 급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적인 시선으로 계속 이 시장을 바라봐도 좋은
좋은지 그 해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리포트 스포트라이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가 되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김주영입니다. 글로벌 상장사들의 실적은 주춤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대형 시장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의료기기인데요. 올해 의료 미용 중에서도 이 톡신, 길고 길었던 노이즈를 해소해 나가면서 기대감을 모아갔습니다. 2025년에도 이 성장 동력들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의료기기 존재감이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부분들에서 존재감이 나타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글로벌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건데요. 휴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이 미국에서 보툴리늄 톡신, 레티보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죠. 이 보툴리늄 톡신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변화된 매출처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 시장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고가 시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국내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휴젤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면 이 글로벌 기업보다 이 보톡스 단가를 낮게 책정을 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던 모습들 확인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 에브비의 보톡스 절반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성장 동력으로 이 새로운 컨셉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휴젤 같은 경우는 타사 제품과 성능이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서 시장에서 강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키워드 가장 뜨거웠던 것 중 하나는 비만 치료제였죠. 이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투약이 증가하면서 비만으로 인한 피부 회복을 위해서는 스킨 부스터라던가 고주파 시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 미용 하면 우려감도 있습니다. 바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인데요. 지난 10월이었죠. 클래시스 매각설이 불어들면서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이라던가 중국 시장에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동력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형 시장 진출이라던가 이루다 합병 같은 이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야 경영권 프리미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A가 피크아웃이다라고 보는 거는 과도한 시선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클래시스라던가 휴젤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 후에 주가 측면에서도 성장 동력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음은 어느 곳이냐라고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창업주가 최대 주주인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은 파마 리서치라던가 메디톡스, 제테마 같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M&A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시 리스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사실 최근에는 국내 정세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이 주요국에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여행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 내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한 관광객들이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살펴보면은 2019년에 18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5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내수 매출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수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더 많은 타격을 받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파마 리서치를 좀 예시로 살펴보면요. 국내 내수 매출 비중 60%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의 인지도가 낮고요. 내국인 중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클래시스나 휴젤 같이 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손차익으로 인해 이 손차익을 통해서 이 피해를 좀 완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포인트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다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관세인데요. 관세하면 바로 트럼프 당선인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사실 관세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다만 품목적인 차이가 좀 있고요. 트럼프 2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병원의 필수 용품이라던가 영상 장비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미용 부분은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도 우려를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휴젤과 파마 리서치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각각 목표 주가 40만 원, 26만 원 선을 제시를 했고요. 휴젤을 탑픽으로 꼽은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툴리늄 톡신, 히알루로산 필러, 스킨 부스터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이를 통해서 매출도 긍정적으로 고른 매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톡신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나라를 커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 밖에 소송 노이즈라던가 내년에 미국 시장 진출한다라는 기대감들 더해지면서 좀 긍정적인 의견들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는 어떻게 전략들을 취해 가야 할지 이어지는 시간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시장의 관심도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서는 또 이 산업에 관해서 고인지 홀드일지 스탑일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사님? 일단은 홀드가 중립이라면은 홀드 의견 드려야 될 것 일단 같아요. 좀 멈춰서 보자. 왜요? 아니요, 그 멈춰서 보자라기보다는 딱 가는 이게 고냐 스톱이냐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들 다 훑어봤거든요. 네. 훑어봤는데 일단 꺾인 종목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가는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어찌되면 선택과 집중이 좀 가능하다라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중립 의견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중립까지면 그래도 음. 긍정적인 중립인 거네요, 이사님. 그죠? 그죠? 조금은? 제가 조금 네. 대답을 드린 게 좀 무슨 얘기지 하는 그런 표정을 약간 지는데 네, 일단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면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다라면은 네. 일단은 이제 스톱 의견을 들었을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일단 어쨌든 조금 꺾이는 종목들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는 종목이 보였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스탑이라기보다는 중립을 선택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리포트 보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의료기기의 그런 섹터 안에 묶여져 있지만 미용기기랑은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의료기기에 포함을 아. 시켜서 봐도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는데 사실 네. 미용기기는 잘하고 있잖아요, 수출적으로도.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말을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아, 그렇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개발이 되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면. 들어가 버리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쨌든 가리지 않는다라고 봐요. 강합니다. 네. 네. 거기다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한국의 화장품이라든지 너무 그리고 좋았죠. 이런 의료시술 기술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게 K열풍 K-뷰티 네. 열풍, 그죠? 네. 네. K자만 붙으면 다 잘 나가잖아요. 지금. 다 좋아하시죠. 네, 해외에서. 네, 해외에서. 그래서 뭐 음료도 마찬가지고 뭐 피부미용도 마찬가지고 이제 엔터적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 의료기기도 그렇고 그런 K의 열풍의 어떤 수혜를 일단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보다 질도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도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은 이게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함정이요, 이사님? 그러니까 산업이 잘 돌아가는 거하고 그리고 주가가 가는 거는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 종목의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이 종목의 업황은 이렇게 좋은데 그게 참 그죠? 네. 주가는 이렇다고 그럼 저가 매수. 음, 저는 어찌 보면 좋게 말씀드리면은 딜레마고 음. 안 좋게 말씀드리면 좀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2차 전지가 네. 2021년도 하반기에도 그랬고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전부 좋다 그랬어요. 7월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면은 7월 29일 날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찍고 하락할 때도 좋다. 앞으로 증설 이만큼 하게 되고 증설하게 되면 이만큼 실적이 반영이 되고 앞으로 뭐 신재생 전기차 시장 이만큼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함정이라는 생각이 어찌 보면 함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거를 얼마만큼 이끌어가고 그거를 다 선반영 시켰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시 계속 보느냐 아니면 이제 안 보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은 결국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업종을 계속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시기별로 어떤 업종을 보는 게 다 명확하게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4월 달까지는 뭐 그동안도 말씀했지만은 HBM을 필두로 한 그 하이스를 필두로 한 HBM 소부장 그리고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음식용 화장품. 네. 5월 달, 6월 달 하이스가 안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소부장이 다 밀려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업황이 좋은데 정말 실적이 좋은데 여기에 이제 빠져 계시면은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저는 투자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죠. 리포트를 볼 때도 사업적으로 좋은 기업은 너무나 진짜 많죠. 많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테마주만 계속 쫓아간다면 손실폭, 리스크도 커지잖아요. 이럴 때 전략들은 뭐가 맞는 걸까요? 정답은 없는 걸까요, 이사님? 이게 결국 그래서 지금 시기에 시장이 어떤 업종을 보느냐, 어떤 섹터를 보느냐, 네. 그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그 업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 업종을 좋게 보고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또 새로운 섹터들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바이오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7, 8, 9, 10 잘 가다가 7월 달에 꺾였어요. 네. 그런데 뭐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4월 달까지 반도체, 6월 달까지 음식료 화장품, 그 10월 달까지 바이오 이렇게 해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전을 예를 들게 되면은
알트지이 앞으로 들어오면 기술 수출이 얼마고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런 숫자들이 반영되게 되면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가 돼야 되고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이끌어갈지는 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을 만지는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이거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지금 바이오에서 그런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분들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올해 전반적인 그 섹터 업종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다 식어버렸거든요. 5월달, 6월달 좋았던 음식료가 7월달, 8월달 안 좋았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시장에서는 이제 음식료 화장품을 6월달까지만 밖에 안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땐 주식을 가장 잘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시점으로 이어오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 그리고 새롭게 이제 어제 어떤 섹터 강세 보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정치 테마주요. 네. 정치 테마주 말고요. 어제 이렇게 동반해서 참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난감한데 어제 정치 테마주만 강세 보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네. 다강세였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세 다 들어오면서 다 좋았던 그쵸.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왜 생각이 안 나시냐면 네. 다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 완전 솔로몬이네요. 그래서 네. 보기 전에 다 강세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정치 테마주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보여준 뭐 양자모라든지 AI라든지 이동이 될 조선이라든지 것인가. 이쪽으로 이동할 건지 내가 네.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정치 테마주 물론 뭐 지금 전국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게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순환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의료기기 하다 갑자기 얘기 세버렸는데 괜찮습니다. 네. 의료기기는 결국 이제 화장품과 연결이 네. 됐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화장품으로 케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약간의 시술에 좀 비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맞아요. 뭐 저는 안 받아봐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솔직히 얼굴에 칼 대고 바늘 댄거 겁나 안 받아보셨어요? 오. 무서워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는 한번 받아봤는데 얼굴에 바늘 대고 이런 거 무서워서 못 하겠거든요. 무서우세요? 네. 네. 보톡스 보면 주사를 여기 찌르지 않나요? 안 맞아봤습니다. 필러는 뭐 여긴가 주사를 찐다 네. 그러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역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연결이 돼 있는데 화장품이 어쨌든 6월 달 이후에 좀 식게 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피부 미용 관련 의료기기가 같이 좀 꺾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흐름이 어쨌든 좀 주춤해진 건 사실이다. 네.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는.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대안이 있고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안 좋게만은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화장품 섹터랑 엮여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여력은 있는 거네요. 같이 네네, 그렇죠. 동반 움직여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서도 의료기기 자체는 홀드이지만 그 안에서 기업들은 네네. 선별적이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핵심 키 종목으로 보시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의견도 듣고 싶어요. 네. 이제 전반적인 의견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섹터와 좀 동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으로는 조금 꺾였다라고 보는 게 봅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의료기기에 그 안에서 K가 아니라 네. AI를 붙이면 또 어떨까? 요즘 또 AI가 다시 대세가 됐잖아요. AI 의료기기가 그렇죠. 또 대세죠. 네. 그래서 AI 의료기기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쨌든 뭐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AI 쪽 같은 경우는 뭐 AI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머스크도 아시겠지만 XAI 이걸 통해서 AI 그러니까 결국 자율주행은 스스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판단하는 게 결국 누가 하느냐? AI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이사님? 공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이 길었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또 마감 시장을 봐야 네. 돼서요. 네.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예, 그 속에서 일단은 네. 파마 리서치 정도는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파마 리서치가 실적이라는 카테고리 덕분에 이 상승의 힘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3분기 실적 잘 나왔거든요. 네. 잘 나왔고 올해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이쪽에 있네요. 여기 실적 보시면은 이제 3분기까지 봤을 때 이미 작년 실적을 거의 동등하게 현재 달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923억이니까 넘어섰네요. 죄송합니다. 네. 수정할게요. 그 923억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쨌든 1,000억을 넘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18년부터 꾸준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계속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아마 네. 이런 탄력구에서 상승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신규 폼워커가 많이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모멘텀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요, 마감 시장 체크하고 와서요, 바로 이야기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마감 시장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파마 리서치 이야기를 좀 드리던 중이었는데요. 바로 또 이사님께 이어지는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영업이익률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성 나타내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이사님? 과거에 이렇게 같은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LG 생활건강 연 15%의 안정적인 상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2023년 상반기까지 상승이 갔다 좀 꺾인 건 상당히 많이 좀 아쉬운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이 방금 보여드렸던 파마 리서치처럼 연간 계속해서 안정적인 우상향을 했다라는 점들이 일단 상승 동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파마 리서치는 실적이 이끌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시장이 이 실적에 주목을 할 것인가? 이 실적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이끌어줄 것인가? 그것만 잘 보시면은 파마 리서치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를 네네.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감 시장 잠시 전에 봤습니다, 이사님. 그래도 코스피가 1%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지어졌는데 자, 오늘 마감 시장 브리핑 이사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부분은 뭐 시장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리스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어쨌든 뭐 소멸이 됐던 선반영이 됐던 좀 일시적으로 좀 벗어나게 되면서 오늘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어제에서 오늘도 코스피 대비 반등폭이 좀 더 크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뭐 정책 관련주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양주아마렌지, ARNG 이런 것들까지 동반적으로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송 소대도 말씀했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좀 또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왜 외국인 하느냐?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결국 지수가 가려면은 삼성전자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매도의 어떤 연결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겨야 아마 삼성전자도 돌아서고 시장도 좀 안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여전히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를 대응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은 다시 시장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빠졌던 부분을 만회를 해 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회가 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또 어떤 방향성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은 또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는 제가 봤을 때 2450포인트 윗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쯤이면 아마 도달이 될 건데 도달이고 난 이후에 정치 테마주가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만약에 정치 테마주 쪽으로 힘이 빠지게 된다면은 정치 리스크가 있었던 이전 시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태주 지켜보는 게 결과적으로 지수 방향성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을 이끌었었던 핫섹터에 관한 전략들 이사님과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핫섹터부터 저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조기 대선 기대감 때문에 오늘 관련 그죠? 종목군들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오픈롤, 뭐 대성창투와 같은 뭐 일자리 관련한 웹사이트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상승을 했고 IB기명과 같은 종목군들도 이게 우리가요 정치 테마주로 봐야겠죠, 이사님? 이 마저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정책 테마? 정치 테마 안에서 이제 인맥 테마가 아닌 정책 이제 정책 테마.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다음 일 어디 갈 거냐가 음. 궁금할 것 같은데 그건 결국 신재생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순환이 너무 인맥, 빠르죠. 네, 그죠. 네. 인맥 테마주가 일정 부분 좀 길게 갔었다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게 과거 어떤 사례인데 지금 인맥 테마에서 그리고 메가 뭐 MB도. 저출산이라든지 그 일자리 쪽으로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그런 연유 때문에 순환이 테마가 너무 짧아요. 짧게 네.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네네.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추격 매수는 비추한다. 이렇게 네네. 이해해 보시고요. 다음 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정책 테마로 올라왔습니다. 캐리소프트가 네. 캐리했네요. 그죠? 네. 그리고 가드 캐리했네요. 카드 캐리했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 메디앙스 제로투 세븐까지 마찬가지의 시선일까요? 사실 이 종목을 할 거면은 음. 오늘 장중에 따라잡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물론 지금 인백 관련주가 한 5일 정도, 5개월 정도 가긴 했거든요. 가긴 했죠. 했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너무 짧아요. 과거에 이제 뭐 지금 생각나는 게 안넷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시세가 좀 길게 갔었거든요. 근데 5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꺾였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이번 정치 테마는 일단 부각만 시키고 짧게 끝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중에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어떤 이슈로 사고 팔고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뭐 이것도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메디앙스가 됐든 캐리소프트가 됐든 누군가 이 종목을 끌어올린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길게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쪽에 있다가 자금을 빼고 다시 나갈 때 우리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꼭지를 잡게 되는 또 아쉬운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박자를 네.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주의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탁 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쪽도 사실은 네네. 이사님이 이제 웃으시는데 사실 너무 테마성이 강한 좀 섹터군들이기도 한데 그래도 유의미한 기사이지 않을까요?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건 이제 꿈의 물질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시화될 수 있다. 왜 웃음이 나오십니까? 네? 이사님? 아니 그 뭐지? 각설이 타령이 생각이 나요. 그게 왜 생각나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렇네요. 네. 그죠? 네. 이게 또 왔어요. 사실 네. 그죠? 과거에 그 기억나실 거면 그래핀. 네.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떤 종목이 기사에 썼냐면 국일제재라는 종목이 상당히 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나 이거나 주시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이게 시세가 크게 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인 양자암호잖아요. 네. 오늘도 그러니까 과거에 뭐 그래핀 그랬듯이 그리고 또 이제 초전도체 그리고 오늘 양자암호 그리고 작년에 AI 이런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다 짚어보냐면은 자 그래핀 같은 경우도 물론 상용화는 안 됐지만 그 얘기가 나오고 또 이게 나왔지만 더 가지 못했어요. 국일제재한 종목이. 네. 그리고 또 이제 초전도체도 아마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맞아요. 계속 얘기 나올 근데 거예요. 무섭게 상승했었어요. 네. 초전도체는 그죠. 정말로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자꾸 음모론적인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만약에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가지고 한번 크게 수익이 났어요. 네. 그럼 그쪽으로 다시 볼까요? 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반짝반짝 반등 나오겠지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그 조류독감.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찌 보면은 계절성 테마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그 위에 보시면은 뭐 조류독감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시세가 정말 강하게 나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게 나오지만은 그 전에 강했던 그 고점을 못 뚫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고점이 계속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호재로서의 어떤 신선도가
없죠. 계속 떨어진다는 네, 거죠. 없죠 이제는. 초전도체도 없어졌구나. 네. 초전도체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핫섹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사님과 또 네. 전략 잡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내일 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이슈 TMI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좀 네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슈 이사님께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UAM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아, UAM, 네. 네. KUAM 상용화 속도. 아, 근데 이 테마도 사실은 예전에 주목을 받기는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식어야 정상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시 또 끄집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맞아요. 드론인 거죠, 드론. 네, 드론. UAM, 드론. 네.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컨소시엄이 이때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달 예정이었었거든요. 이번 달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14일로 이번 달 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고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는데 14일 정도 일단 이게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증을 좀 진행할 건데 어쨌든 전기차가 그랬듯이 UAM도 일단은 갈 거라고 봅니다.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어쨌든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드론이란지 UAM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상당히 무서운 게 네. 내년 3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완전 전기로 가는 1인승 UAM을 양산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테스트를 다 거쳐서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와, 이런 거 보면은 참 중국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중국이 들어요. 오늘 또 그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나왔던 게 음. 드론을 만드는데 쓰는 부품들 수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기술력들이 좀 많이 뛰어나구나 그런 부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최근에 그 자율주행에 좀 관심 있어가지고 테슬라의 이제 FSD V13 요것도 보고 또 중국 쪽 화웨이 쪽도 봤거든요. 네. 와, 잘하죠. 기술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맞아, 많이 그동안 잘해요. 제가 네. 이전에도 방송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자율주행을 그래도 저평가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항상 저는 경부고속도로에 코끼리가 나타난다면 이 예시를 부산 드는데 사나이. 네. 네, 예시를 드는데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코끼리가 나타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0.0000001%. 이번에 보니까 저번에 뭐죠? 골목길에 그 얼룩말이 나타났었나요? 네. 그 정말 이거는 멧돼지. 평생 네. 멧돼지였나요? 얼룩말 아니었나요? 네, 아무튼. 아무튼 네. 아무튼 살면서 그런 경험이 몇 번이나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만약에 얼룩말이 됐던 멧돼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게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고 제어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은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런 걸 박아버려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고 소송이 되게 많이 걸렸었거든요. 와, 이제는 거기까지 되더라고요. 이만큼 AI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UAM 같은 경우도 뭐 내비게이션 그 지금의 전기차 자율주행처럼 UAM도 그런 기술이 들어가게 될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놀라운 기술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번 주에 뭐 UAM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관련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컨소시엄을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가 탄력도 나올 수 있고 UAM 쪽은 또 드론이랑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좀 적용받을 것 같은데 UAM 쪽도 트럼프 행정부랑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이사님?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 하게 되면은 UAM이라기보다는 유주항공 쪽으로 우주항공 쪽으로. 네네. 일단은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력 강화라든지 그 해군력 강화, 뭐 공군력 강화 이렇게 가게 된다라면은 드론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UAM도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모스크 같은 경우도 F-35를 좀 디스를 하게 되면서 맞아요. 또 이제 무인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UAM도 뭐 UAM이 됐든 뭐 드론이 됐든 이게 어쨌든 무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무인 체계 이런 부분이 좀 더 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제가 UAM 관련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국내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국내 쪽에 관한 UAM에 관한 기술력들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투자자분들은 찾기가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테마 쪽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이것도 여담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왜 MS 같은 기업이 없을까?
구글 같은 기업 없을까? 구글 그런 것도 항상 네. 이제 의문으로 그렇죠?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낙수효과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전기차 얘기 나오게 되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짜르륵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유해행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물론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나서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국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정책 테마 이런 쪽으로밖에 연결을 아직까지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그 기업 산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이사님.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기업을 바라봐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일의 승부주, 앞으로의 승부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죠, 이사님? 어떤 네네. 종목일까요? 어, 공개해 주세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준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우주항공 쪽도 엮여 그러게요.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 받을 만하다고 수 있다.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드론이라든지 수직 이착륙기 그리고 중고도 무인 정찰기 같은 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완성이 된 건 아니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드론이라든지 유해인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테마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UAM 인프라 전문 기업인 스카이포트라는 기업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그 UAM 정거장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실적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유의미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아, 그래도 오르고 있어요. 그죠? 추정치 자체는 2025년도에, 그죠? 네네. 올해는 적자고. 근데 이게 UAM 관련한 매출이 확실한지 그런 부분. 아니 항공기 부품이요. 항공기 부품. 네, 아직까지 항공기 부품이 되게 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개발 중. 판매가 아니라 네, 개발 중.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에 지금 항공기 부품들도 이렇게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앞으로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UAM 쪽으로 만약에 매출 발생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뭐 좀 더 나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근데 이미 상승했던 폭이 좀 크잖아요. 그런 부분도 최근에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닌가요? 다른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폭의 상승.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그죠? 사실 최근에 뭐 에이럭스라든지 뭐 이런 세트레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왔던 반응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개발 중이 아니라 이런 것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냐 이런 것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방산산업전에서 100kg급의 군용 카고 드론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보를 시켜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주가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기업 내에서는 확실한 UAM 기업을 찾을 수 없다면 네네. 이렇게 밸류체인이다라고 하죠. 업무 협약을 맺었던 기업을 찾아보는 게 그래도 UAM 쪽으로는 바라보기 좋을 것 같은데 UAM이라는 섹터 내에 있어서는 대장주격이다라고 보실까요, 이사님? 사실 지금은 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중국은 벌써 내년 3월 달에 그러니까요. 양산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중국은 이제 벌써 이제 실증이 아니라 양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상용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한 발짝 조금 늦은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그 기업과 연결시켜서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런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샤오미가 전기차 출시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내에 잠시지만은 샤오미의 모회사 쪽으로 저거 무엇이냐 그 공조기 이제 공급하는 우리 산업 같은 것들 잠시 반짝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해외에서 그런 이슈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반짝반짝 단기 반등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주도주다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네네. 그 안에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요. 가격 전략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뭐 어떻게 모아가는 전략 가져볼까요?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추세를 좀 전환시켜야 될 어떤 숙제가 좀 남아있는 종목이긴 해요. 종목이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어쨌든 11월 달 이후로 우주항공 관련돼 가지고 좀 주가 반응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는 부분도 이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오늘 이후에 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요 종목이 길게 보게 되면 241선 돌파가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41선이 11,200원 정도 걸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도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11,200원. 그러니까 요 가격대를 이제 돌파시키냐. 그러니까 11,200원이 241선인데 여기를 돌파시키게 되면은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 만약에 또 저항을 받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종목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방송 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희는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